참으로 힘드시죠?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전일 대비 74명이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23일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곳곳의 어려움을 살피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잠시 멈춤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고 있기는 하지만 폭발적인 증가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것일 뿐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 확진자 76명이라는 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 구로 콜센터 또 동대문 PC방 등의 집단 감염 발생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고 이것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전 세계로 무섭게 번져가는 이 팬데믹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과 진단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치료와 확산 속도를 현저하게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희망의 불씨는 살리되 여전히 예민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구로구 콜센터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일단 큰 불은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빌딩과 관계된 1,115명을 검사한 결과 3월 16일 10시 기준 관련 확진자는 총 129명입니다. 그중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확진자는 총 79명, 경기도 32명, 인천은 18명으로 이는 해당 건물의 직원과 가족 그리고 지인 등 모든 접촉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서울시는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코리아빌딩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 일부 시장을 통제관으로 격상했고 코리아빌딩 전체 직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하고 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집중해서 인근 주민과 지인, 가족, 밀접 접촉자를 확인했고 자가격리자 그리고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능동감시를 계속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몇 명씩 새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가족과 같이 이런 접촉자로 서울시가 이미 확보한 그 접촉자 관리 범위 안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콜센터 퇴직자 등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접촉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이번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불똥이 튄 부분까지 확실하게 잡아내겠습니다. 향후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서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책임자로 하는 즉각 대응반을 파견해서 집단 감염 초기에 빠른 현장 장악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즉각 대응반은 이미 이번 콜센터와 은평 성모병원의 집단 감염에서 선보인 서울시의 혁신적인 대응 방안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내 콜센터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인 PC방, 노래방, 클럽, 콜라텍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금융협회와 콜센터 운영단체를 통해서 사업장을 110개소를 추가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내 총 527군데의 콜센터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업종과 근무 현황 그리고 재택 근무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방역관리, 근무 환경 개선, 예방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점검 결과 약 99%에 달하는 523개 업체가 이미 방역을 마쳤고 약 20%에 달하는 101개의 업체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이후에 자체적으로 98%의 콜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칸막이의 높이를 조정한다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자발적인 실천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청 구조, 또 열악한 노동 환경, 이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미 지난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과 더불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PC방, 노래방, 콜라텍, 클럽, 체력 단련장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공무원 1,221명을 긴급 투입해서 시내 고위험 사업장 14,67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227곳에 달하는 PC방, 노래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밀집 근무 그리고 휴게 공간 공유 등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밀접 접촉 고위험 사업장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적 방역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얼리 수제화 등의 수공 제조업, 영상 제조업, 디자인업 이런 밀접 근무 환경 작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유도하고 예방적 방역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청소업, 구내 식당업 등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밀집 휴게 공간들을 면적과 또 동시 사용인원, 이용 시간 등을 확인해서 감염 예방 지도 안내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집단 감염 위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시민 제보 접수 제도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제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 확인되면 예방활동 안내와 더불어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감염 예방 사업장 환경 조성과 함께 고용 유지 지원금 등 정부 지원 대책 활용 방안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획기적으로 늦추기 위한 그 방안으로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대략 2주 정도라는 것을 감안해서 지난 2주간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처럼 활동해서 얻는 이익보다 잠시 멈춤을 통해서 얻게 될 일상회복 속도와 그리고 사회적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확신 아래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잠시 멈춤이 진행된 지난 2주간은 우리 시민 여러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긴급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의 서울 시민들이 첫 주부터 자발적으로 만남과 외출을 자제하는 데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고 경제계, 문화계, 종교계, 체육계, 노동계, 교육계 모두 재택근무 확대와 유급휴가 활용 그리고 공연, 종교집회 집단, 중단, 임시 휴업과 휴원 등으로 잠시 멈춤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2주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승객 수가 34%나 감소했고 또 수도권 내 경기, 인천 등 유입 인구가 평일 평균 172만에서 130만 대로 42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발걸음을 잠시 멈춘 시민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수도권 내 광범위한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이름으로 머리 숙여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춤을 중단하기에는 아직도 상황이 엄중합니다. 유럽권의 대규모 확산으로 인한 역유입도 불안 요인이고, 또한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무너뜨린 기간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루한 싸움에서